예, 봅시다. 요거 이제 인민수 7강. 봅시다. 인식론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명제적 지식이다. 명제적 지식이란 인식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때 명제 P를 가리키며, 인식론에서 지식은 전통적으로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이라고 설명된다. 지식에 대한 인식론에서의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 지식은 다음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P는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인식 주체인 S는 P를 믿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다. 특히 세 번째 조건은 지식과 단순한 추측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해당한다. 가령 행성에 대한 정의의 변경으로 인해 결정된 내용인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다를 명제 P라고 할 때, S가 명제 P를 믿는 이유가 단지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왔기 때문이라면 S는 명제 P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인식적 정당성. 인식론에 따르면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 개연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P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기반한 믿음이어야 한다. 그런데 장미는 빨갛다. 장미 빨갛다와 같은 일상적인 믿음이 추론의 과정 없이 지식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장미는 빨갛다와 같이 일상적인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이 지각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지각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됐다. 그죠? 이거 추론 없이 바로 형성이 됐다. 따라서 추론에 바탕을 두지 않은 믿음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러한 믿음들에 대한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추론에 바탕을 두지 않은 믿음들에 대한 것을 질문,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느냐, 존재에 대한 의문, 그 다음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정당화할 건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 요거 두 개 가지고 토대론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두 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입장 중 하나이다. 토대론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어떤 믿음 체계는 두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추론 과정의 어떤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형성이 되며 정당화되는 믿음들이다. 이게 이제 그 기초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의 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 믿음들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기초 믿음들로부터 추론을 통해 가지고 정당화되는 믿음들인 비기초 믿음들이다. 토대론자들이 믿음들을 두 개의 층위로 나누는 이유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논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대론자들이 믿음을 두 개의 층위로 나누는 이유가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논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죠? 두 개의 층위로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논증. 왜냐하면 이 논증이 뭐냐면 이제 무한우태 논증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지만 되는 논증인데, 이런 논증들이 중에는 이제 이런 논증은 무한우태 논증을 에서 벗어난 논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초 어떤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논증. 그래야지 무한우태 논증이 없어지는 거야, 그죠?
존재한다. 어떤 믿음 A1이 정당화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A1이 적절한 근거가 뭔데? 라고 물으면, 적절한 근거의 바탕을 추론에 이제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A1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를 이제 A2라고 한다면 A2 역시 정당화되어야 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인 A3가 또 있어야 돼. 이러한 어떤 후퇴가 무한히 계속되면, 즉 정당화의 과정이 무한히 계속되면 어떠한 믿음도 정당화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무한 후퇴 논증이라고 한다.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함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들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무한 후퇴를 종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논증에 대한 어떤 근거가 어떤 믿음에 대한 근거, 그죠? 어떤 믿음에 대한 근거가 존재할 거고, 또 그거에 대한 또 근거가 또 존재할 거고, 또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데라고 물으면 또 다시 또 뭐 A3를 대고, 이러면 계속 무한히 나가는 거니까, 거꾸로 나가는 거니까. 그걸 마지막 딱 끊으려면, 이거는 무조건 맞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토대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토대, 그죠? 가장 밑에 있는 토대.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야. 그죠?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기초논증이다. 기초믿음이라는 거지. 그죠? 기초믿음. 그 기초믿음으로부터 쭉쭉쭉 뻗어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뭐 비기초믿음들이 쭈르륵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런 과정,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추론 과정이 연역추론. 그러니까 확실히 믿는 것 하나, 무조건 맞는 것, 100% 맞는 것 하나에서부터 쭉쭉쭉 뻗어 나오는 거, 그죠? 연역추론 과정이다. 토대론자들은 무한 후퇴 논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믿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기초믿음이 있다. 그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이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예? 존재한다. 왜? 어떤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대야 되는데, 또 그 근거에 대한 어떤 또 증명을 해야 되니까 또 다시 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또 근거 또 대라. 또 그거에 대한 또 그 근거. 계속 무한히 후퇴하니까, 이게 종결이 안 되면 뭐 끝도 없는 거지. 뭐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지식들을. 그죠? 모든 명제들 다, 해결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이런 뭐 증명을 해야 되는, 끝도 없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무조건 맞는 하나의 어떤 믿음들이 있다. 그게 기초 믿음들이 있어야지만 무한히 계속 증명해야 되는 어떤 무한 후퇴 논증이 끝이 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비기초 믿음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믿음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존재해야만 한다.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이 믿음들에 대한 어떤 근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다른 믿음들도 존재할 수가 없네. 그죠? 토대론자들은 어떤 무한 후퇴 논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기 위해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지? 그들은 이와 함께 기초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도 설명해야 했다.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도 설명해야 했다. 기초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도 설명해야 했다. 이거 문제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만약에 기초 믿음들이 존재하면 그 기초 믿음들을 어떻게 정당화할 건가?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화돼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뭐 추론 과정 없이 바로 정당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믿음이 어떤 정당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믿음의 정당화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뭐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믿고, 동전 던져가지고 뒷면이 나오면 안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적절한 어떤 정당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천미dom들은 어떤 정당성을 가지느냐, 네? 어떻게 믿을 건가? 그건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지. 이에 대해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봤다. 기초 믿음들은 다른 어떤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기초 믿음이라는 거지. 이는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지각에 의한 정당화, 그러니까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 내면을 관찰해서 파악하는 것. 그 두 가지 방법 있죠. 지각에 의한 정당화. 그다음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나
정신 상태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한 정당화.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각에 의한 정당화는 화로 기초 믿음들을 정당화할 수 있고, 기초 믿음들을 어떻게 정당화할 건가? 어떤 그 뭐 추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론해 가지고 도출해내는, 예?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기초 믿음은.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지각에 의한 정당화, 바로 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심리 상태, 그죠? 자신의 이제 정신의 움직임. 그러니까 어떤 뭐 심리 상태 파악이라는 거죠, 그죠? 심리 상태 파악해 가지고 정당화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정당하냐? 예를 들어 예컨대 나는 기쁘다 라는 심리 상태에 대한 어떤 파악을 통해 가지고 정당화되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쁘다라는 거는 내 심리 상태를 파악했잖아요. 어? 내 심리 상태를 파악했잖아. 나 지금 기쁘잖아. 그래갖고 내가 내 심리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내가 지금 기쁘네. 그죠? 이게 이제 기초 믿음인 거지. 근거가 필요 없는 거지. 그죠? 그 다음 또 이제 기초 믿음, 이 대상 빨갛다. 딱 보니까 빨간 거야. 이 대상에 대한 어떤 지각이나 관찰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이거 사과 딱 보니까 빨간 거야. 빨갛잖아, 이거. 이거 뭐 어떤 근거를 어떻게 돼야 돼. 그죠? 바로 지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관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두 가지 형태의 어떤 기초 믿음. 내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빨간색을 보니까 이거 빨갛네? 라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관찰 결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기초 믿음은 만들어진다. 이래 주장하는 거지, 토대로는. 이 대상에 대한 어떤 지각에 따른 경험적 내용, 서술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 그러니까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라는 거지. 개념 없이 감각 경험만 한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죠. 자, 빨간색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개념이 있나요? 빨간색에 대한 개념이? 색깔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빨간색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엄마가 아니면 학원 유치원 선생님이 야 이거 빨간색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걸 이제 우리가 빨갛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외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섬에 어디 그냥 고립돼서 살던 사람들에게, 예? 이거 물으면 이 빨간색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이 빨갛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파랗다라고 배웠으면 파랗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언어적인 건가? 얘가 적절하지 않나? 그러니까 직관적인 거지. 그러니까 빨강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보면 9 곱하기 9는 9, 9, 81이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 외운 대로 그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9개가 9덩어리가 있어가지고 한 덩어리당 9개 있으니까 9개, 18개, 27개, 36개 이렇게 떠올리는 게 아니라 9981 이렇게 바로 딱 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직관이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빨간색도 마찬가지. 빨간색을 보면 그런 거지. 바로 딱 직관이죠. 빨갛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지. 응? 그게 빨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잖아요.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건가? 그러니까 빨강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말입니다. 비개념적. 직관. 직관적으로 그래 본다는 얘기지. 비개념적인 어떤 감각 경험이 이제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거는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라는 거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너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100% 거짓말하지 않고 이거 딱 보고 빨간색이다로 얘기하는 거지. 맞나요? 빨갛게 보이는 거지, 그죠?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까닭은 어떻게 보인다 아니면 어떻게 들린다고 같이 그런 어떤 수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갛다, 이게 파랗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외부 세계에 대한 얘기고 내가 보기에, 그죠? 나를 관찰한 거지, 나를. 응? 내가
빨갛다라고 느끼는 나를 지금 서술하는 거잖아요. 그죠?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감각 주체의 내면에 들어있는 경험적 내용.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빨갛다라고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뭐 외부 세계에 대해서 빨갛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해되잖아요.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믿음을 촉속으로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믿음들, 그 내가 직관적으로 이제 그 보고 빨갛다라고 생각한 것, 그 다음에 뭐 내가 내 마음이 기쁘다, 뭐 내 심리 상태 파악, 그죠? 내 마음이 슬프다, 심리 상태 파악. 요거는 이제 그 거짓 없이 얘기하면 100% 진실이죠. 내가 봤을 때 빨갛다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게 빨갛든 안 빨갛든 간에, 그죠? 그럼 내가 뭐 어떤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고 이런 거는 뭐 거짓 없이 얘기하면 그건 뭐 100% 진실이잖아. 그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죠? 내가 어떤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 진실이지. 다른 믿음에 대한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이제 초석으로 이제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지식을 도출한다. 다른 지식 도출하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하지 않는 100% 진실. 내가 지금 내가 봤을 때 빨갛다라고 생각했다. 이거는 100% 진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내가 좀 지금 기쁘다. 내가 어제 뭐 슬펐다. 이거는 100% 진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변하지 않는 100% 믿음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 토대론자들의 입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토대론자들의 입장이니까 토대론자들은 일단 그런 어떤 기초 믿음들이 존재하고, 그 기초 믿음들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정당화되는 방식은 심리 상태 파악. 그러니까 외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정당화가 가능하지, 맞나요? 그게 이제 빨간지 파란지 그거는 내가 어떻게 뭐 증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봤을 때 빨갛다라고 느낀 거지. 또 내가 그 당시에 슬펐다, 내가 그 당시에 기뻤다, 이거는 100%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당화가 가능하다라고 한 거지. 그렇죠? 넘어가서 토대론자들의 입장은 어떤 믿음이 기초 믿음이 되면 기초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되는가를 두고 여러 입장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기초 믿음들로부터 비기초 믿음이 되는 되는 건 뭡니까? 그 사이에 정당화 과정, 추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추론 과정에서 생각이 좀 나눠진다는 거지. 어떻게 추론할 건가?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이 될 수 있다. 고전적 토대론은 기초 믿음은 기초 믿음은 오류가 불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 믿음들의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지식의 토대가 되는 기초 믿음들, 거기서부터 쭉쭉쭉 뻗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100% 진리여야 된다. 오류가 불가능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오직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이 참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100% 맞는 어떤 진리로부터 연역적 추론을 해왔다면 그것도 여전히 100%겠죠, 그죠? 진리 100%겠지. 예. 그게 이제 고전적 토대론이지. 그러나 이런 입장은 이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말은 맞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 번째 문제는 내 앞에 흰 종이가 있다와 같이 이제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 그 물체에 대한 믿음은 조명에 따라서 종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와 같이 이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각을 한 거. 그러니까 내 앞에 흰 종이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흰 종이가 있다. 그건 내가 보기에 이 종이가 이제 하얀지 빨간지 뭐 파란지 내가 모르겠는데, 응? 그러니까 그 기초 믿음의 정당화되는 거는 아까 그 토대론자들은 이제 정당화하는 방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하얗게 보인다. 응? 내가 그 당시에 볼 때 하얗게 보인다. 밖에 이제 흰 종인지 빨간 종인지 파란 종인지 내가 모르지만 하얗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게 정당화가 가지는 건데, 이 고전적 토대론에서 지금 말한 내 앞에 흰 종이가 있다. 그러니까 하얗게 보이는 종이가 있다라고 말해야지 이제 그 정확한 거지, 맞나요? 그래야지 정당성이 생기는 거지. 뭐 흰 종이가 있다, 하얀색이다라고 딱 정해버리면 안 되지, 그죠? 어쨌든 간에 뭐 내 앞에 이제 하얀 종이가 있다고 같이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 흰 종이다. 이건 흰 종이다. 이거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앞에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100% 진실을 말할 수 있지만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다.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가 없다. 왜?
그 흰 종인지 빨간 종인지 파란 종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고전적 토대론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기초 믿음에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기초 믿음은 애초에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초 믿음은 애초에 언급하지 않잖아.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언급해봐야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어. 이 앞에 그 외부 세계 이게 흰종인지 아닌지 그거를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정당성이 없어. 그죠? 정당성이 없어.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앞에 흰종이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흰색으로 보이는 종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당성을 가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고전적 토대론에서는 다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흰종이로 봤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기초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해야 되니까. 믿음, 즉 물체에 대한 믿음은 조명에 따라서 다르구나. 대부분의 믿음이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같은 고전적인 믿음에서 이 오류가 불가능한 믿음은, 그러니까 일부의 특수한 믿음들에만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흰색으로 보이는 종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특수한 믿음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죠? 오류가 불가능한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심리파악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심리파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를 관찰한 거기 때문에 100% 진리지. 그죠? 앞에 있는 거 내가 하얗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도 뭐 100% 진리고. 자, 그러면 내 앞에 종이가 하얗다라고 하는 거는 외부 세계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그죠?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특수한 믿음들은 뭡니까? 여기서 말한 특수한 믿음들. 아까 말한 정당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관찰했을 때, 내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특수한 믿음이 해당하는 거겠지. 그죠? 아주 그냥 그 일부에 불과한 거고. 응?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그 세계, 그죠?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얘기인데, 나 이외의 외부 세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게 수두룩 빽빽하죠. 이런 믿음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얘기니까 지금 이제 그 정당화되는 그 믿음들 말고, 이게 지금 정당화되지 않는 믿음들이 있다는 얘기네. 그럼 애초에 이런 걸 만들지 말았어야지. 물체에 대한 믿음.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토대론에서는 뭐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에 대한 얘기인가? 정당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믿음. 정당화되지 않는 믿음들이다. 대부분의 믿음들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지금 이제 그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 게 하얗다, 뭐 이거 파랗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물체에 대한 믿음들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지금 토대론에서 이거 정당화가 안 됐네 그러면. 그죠? 그 물체에 대한 믿음은 그야 뭐 기초 믿음이야 뭐야.
이게 왜 또 언급이 안 돼 있냐? 물체에 대한 믿음은 토대론자들은 정당화가 되지 않은 거겠지. 아,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말한 거는, 이 대상이 빨갛다라고 하는 거는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이 대상이 빨갛다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는 뭐냐?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예, 정당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이제 이 종이가 하얗다라고 하는 거는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된다. 근데 심리상태 파악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태 파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맞는 거지, 그죠? 특수한 믿음들 이거는 오류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쁘다, 내가 지금 슬프다, 이거는 그거는 오류 불가능한 거죠. 내가 나를 아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특수한 막 국한되고 앞에 종이가 하얗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정당성은 뭐냐? 근거는 뭐냐? 정당화 어떻게 시킬래? 앞에 있는 종이가 하얗다라는 건 정당화 어떻게 시킬래? 내가 보니까 하얗게 보이던데? 그렇게 해서 정당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물체에 대한 믿음들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별들이라든지, 그죠? 사과가 이렇게 나무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모든 우리 눈으로 관찰하고, 맛보고, 그죠? 그런 어떤 것들 만져보았을 때 어떻게 느껴지고, 이런 모든 것들 경험한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이런 믿음들을 에서 이제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다. 내가 잘못 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하얀 것 같다라는 거랑 하얀 것 같다라는 걸로 하얗다고 느낀 거는 진리죠. 근데 이게 하얄 수도 있고 안 하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당성이라는 게 흔들리는 거지. 응? 그 혹시 오류가 될 수 있다며 앞에. 정당화가 된다며. 또 딴 소리 하네. 정당화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 정당화를 했는데 틀렸네? 오류가 나타났네? 그죠? 정당화를 했는데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다. 두 번째, 믿음들에 국한된다. 오류 불가능한 믿음은 특히 이제 일부 이런 어떤 심리 상태 파악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불가능하고, 어떤 아까 말한 감각 경험에 의한 어떤 믿음들은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다. 정당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죠? 심리 상태 파악 같은 경우에는 정당화를 한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오류가 없는 게 아닌 게 되네. 예, 무결점인 건 아니다, 그죠? 정당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네요. 봅시다. 그리고 둘째, 이제 물체에 대한 믿음. 만약에 이제 물체에 대한 믿음이 이제 오류가 불가능한 믿음이라고 이제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물체에 대한 믿음, 우리 감각에 의한 어떤 믿음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믿음들이 오류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보고 이제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100% 맞다, 진리라고 했을 때,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에 대한 어떤 믿음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연역적으로 도출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 오히려 많은 과학적 믿음들이
어떤 연역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정당화된다. 과학적인 믿음들. 과학적인 믿음들은 그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정당화된다. 그 누구냐 그 응? 진화학자. 아 진화학자 이름이 진화로 주장한 사람이 하... 찰스 다윈. 다윈 그래.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 그 뭐 무슨 뭐 그 새 부리 그 갈로파고스 군도 뭐죠? 거기에 있는 새들의 부리 모양을 보고 이게 이제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관찰을 했죠. 이게 여기 있는 거 관찰, 여기 있는 관찰, 여기 있는 관찰 해가지고 답을 끌어내는 그죠? 모든 케이스를 다 확인하지 못하고 몇 가지 케이스를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적 방법을 썼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케이스를 다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몇 개 뽑아가지고 그죠? 거기서 어떤 뭐 무작위로 몇 개 뽑아가지고 뽑아내는 그런 게 이제 귀납적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우주에서 아는 지식은 일부기 때문에 그죠? 과학적 지식 믿음들은 뭐 지식이나 믿음이나 그죠? 믿음이 지식이죠, 그죠? 과학적 지식들은 어떤 뭐 귀납적으로 정상화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역으로만 추론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귀납으로도 지금 뭐 계속 이제 그 정당화 된다라고 보는 거지. 이 두 가지 문제는 지식의 어떤 그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게 되는데 만드는데 이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등장한 입장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가 지금 어떤 고전적 토대로는 기초 믿음 자체가 오류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직 이제 연역 추론을 통해서 단단한 어떤 어떤 기초 토대를 바탕으로 연역 추론을 해가지고 뻗어나오는 지식이 확장되는 그런 어떤 경우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다. 그리고 좀 양보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등장한 입장이 이제 최소 토대론이다. 최소 토대론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어떤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믿음을 허용해가지고 물리적 대상에 대한 어떤 믿음을 허용한다. 물리적 대상의 허용. 그래서 물리적 대상에 대한 어떤 믿음 허용한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지.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어떤 물체에 대한 믿음을 빼버리게 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정당화 시킨 어떤 그 믿음들이 오류가 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단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토대론자들은 애초에 어떤 앞에 있는 우리 지각으로 지각적 경험으로 만들어진 어떤 믿음들을 어떻게 정당화했어요? 내가 그렇게 보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정당화를 시켰는데 그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최소 토대로는 오류 인정. 물리적 대상에 대한 어떤 어떤 믿음들을 허용. 오케이. 여기서는 허용을 안 했는 모양이네.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들을 그죠? 허용했는데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 토대론 같은 경우에는 그거겠네. 물체에 대한 믿음
특수한 믿음들 이외에는 다 틀리다고 본 건가? 아니, 감각적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들이 있다 그랬잖아. 정당화하는 방법은 내가 그렇게 보이니까. 그죠?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해가지고,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했다. 그래가지고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주장한다.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거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 믿음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해가지고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한 고전적 토대론과 달리 기초 믿음, 비기초 믿음들이 기초 믿음들로부터 귀납적인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허용한다. 비기초 믿음들이 기초 믿음들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 기초 믿음들로부터 귀납적인 방법으로, 아주 귀납적 방법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과학적 믿음들을, 그죠? 정당화될 수 있어. 허용. 그냥 뭐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허용하자. 최소 토대로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귀납적 방식을 정당화를 허용한다 함으로써 어떤 지식의 이제 적절한 토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지식을 바탕으로 또 다시 이제 그 지식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이제 그 토대론에서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생겼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뭐 허용하고 어느 정도까지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죠?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게 좀 벗어나도 인정해준다. 하지만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에 의한 정당화 가능한가 이 문제다. 아까 이제 얼핏 지나갔죠. 이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에 의해 가지고 정당화 가능하냐 이거지.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 그러니까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당화가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맞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빨간색이었는데, 내가 봤을 때 하얗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맞지, 그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는 그건 맞는데, 그건 진실인데, 그 진짜로 실제로 하얀 건지, 그 실제로 빨간 건지, 그게 이제 뭐 되냐고, 정당화가 되냐고, 그죠? 가령 이 대상은 빨갛다라는 믿음이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서 정당한 정당한 추론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토대론자들이 주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를 위해서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가 참이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명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 경험은 참 또는 거짓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개별적 경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인 거잖아. 증명을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그죠? 증명이 안 되잖아. 개별적 경험인 거지. 내가 볼 때 그렇다. 객관적으로 파악이 안 되죠. 주관적으로밖에, 주관적인 어떤 판단일 수밖에 없죠. 개별적인 경험. 이제 칸트가 얘기합니다. 칸트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어떤 내용이 없이 그냥 사유를 하고 앉아있어. 이건 뭐야? 멍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공허하다. 멍하니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지. 사유는 하고 있는데 뭐 내용 아무것도 없어. 뭐야? 멍 때리는 거지.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 말을 잘 봅시다.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개념이 없는 직관. 직관이 뭡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 뭐네. 직관적으로, 그죠? 파악하는 거. 이거 뭐 9 곱하기 9는 뭔데? 81. 99, 81이니까. 그죠? 그게 직관이죠. 외웠잖아. 근데 만약에 9 곱하기 9를 직관적으로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9개가 있고 또 9개가 더 추가가 되면 18개, 또 9개가 더 추가되면 뭐 27개, 9개가 더 추가되면 36개,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9개가 지금 9개가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 이거 어떤 뭐 논리적인 과정이고, 지금 우리는 직관적으로 9 곱하기 9는 81이다 라고 해버리잖아요.
개념이 없이 바로 딱 써버리는 거를 이제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개념 없는 직관. 그게 이제 맹목적이란 거예요. 막 덮어놓고 그냥 막 81이 나오는 게 목적인 거지. 그죠? 그 덮어놓고 과정 생각 안 하고, 그 뭐 논리적 비약을 생각 안 하고, 그냥 9981이니까 내가 그래 외웠으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는 게. 이 말에 따른다면, 빨강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이니까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강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 지금이야, 뭐, 지금 뉴턴이, 스펙트럼, 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그죠? 그 파장, 맨 람다, 그죠? 람다가, 얼마, 맨 마이크로 메타, 맨 마이크로 미타에서 맨 마이크로 메타까지 요 정도 진동수를 가진 게, 그죠? 가진 어떤 그 람다, 그죠? 파장을 가진 것들이 빨간색을 띈다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그 정도로 이제 그 분석이 된 거잖아. 근데 이제 지금 언제 거냐, 이거. 고전적인. 근대 사람들은 뉴턴 시대 이전에는 몰랐죠. 그죠? 빨강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빨갛다라고 약속을 하자 그러고 약속한 거잖아요. 개념이 없는 거지, 빨강에 대한. 그냥 외운 거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개념 없이 외운 거잖아요. 응? 그죠? 그러니까 빨갛다라고 약속하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비개념의 감각 경험으로 이제 정당화하는 것이다.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으로 정당화한 것이 이죠, 그죠?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으로 경험한 것이다. 정당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참이나 거짓을 이제 판단할 수 없는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 직관으로 판단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개념 없이 내가 그래 빨갛게 보이니까 빨갛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 대상 빨갛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정당화 됐다라고 이제 우기는 건데. 그러므로 이 대상이 빨개 보인다는 어떤 것은 믿음은 어떤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개념 없이, 빨간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이 빨갛게 보인다.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빨간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건 맹목적이다. 그죠? 토대론의 어떤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한계는 정합론에 등장하는 원인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토대론이 이런 식으로 막 우기고 앉아있으니까 정합론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정합론. 등장하는 원인이 됐다. 정합론에서는 모든 믿음들이 사실 또는 실제와의 어떤 비교를 통해 가지고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믿음들이 사실 또는 실제와 비교를 통해 가지고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합론에서 또 한 발짝 물러나는 거지. 확신한 어떤 것들, 무조건 100% 맞는 것들이 쭉쭉쭉 연결되는 어떤 그런 어떤 게 아니고, 또 조금씩 계속해서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와 이제 비교를 통해 가지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0% 맞는 어떤 실제 진리와 비교해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입장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중 체계 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 중에 이제 옳다고 판별되는 체계에서 이제 모순이 비추어가지고 모순이 없이 이제 들어맞는지 여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지식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대체로 맞다라고 보는 어떤 지식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비추어가지고 맞으면 또 그 속에 우리가 아는 우리의 지식 속에 넣고, 아니면 나가리 시키고,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우리가 뭐 아는 게 워낙 작기 때문에, 그죠? 이 전 우주에 있는 이 엄청난 어떤 그 지식들 중에 우리가 아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게 많다면은 뭐 고전적 토대론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고전적 토대론으로 지식을 확장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아는 게 너무 작아. 그래갖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죠? 상황이. 정합론을 하지 않게 계속해서 양보를 하는 거지. 원래로 치면은 고전적 토대론이 가장 좋죠. 100% 맞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역적으로 추론해가지고 그러면 100% 맞겠지. 그런 어떤 지식들도 그죠. 연역적으로 추론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기초 지식이 너무 작아. 기초 어떤 그 믿음이 너무 작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갖고 뻗어 나와봐야 조금밖에 못 뻗어 나와. 그죠?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100%그 의심스럽죠. 그죠? 기초 믿음조차.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중에는 이 뭐 100% 맞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의심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고전적 토대로는 쓰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100% 맞는 지식들이 몇 개가 있고, 그죠? 100% 맞는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인류가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막 뻗어 나오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순식간에 확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가 못하지.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는 100% 맞다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몇 개 없고, 응? 그것도 그 지식 양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죠? 지식 확장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100% 맞는 것만 따지고 들면은 실제랑 막 비교해가지고 진리랑 비교해가지고 막 하기에는 우리 지식이 워낙 딸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정합론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좀 비슷하다, 뭐 올릴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지식으로 넣고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막 이제 인간의 그 지식을 확장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그 속관해서 버리고, 그죠? 100% 진리인 것들만 이용해가지고 연역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모르는 부분까지 싹 알게 되겠지. 그죠? 좀 그렇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